어프로치하는 방식이라든가 이 언론을 그 감독님을 조명을 어떻게 받게 할지 보여주는 이 선임 작업 과정 자체가 저는 너무나도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도훈 감독님이 임시 감독을 2경기에서 경기를 이겼다라는 것만으로 어떠한 맥락 없이 대표팀 최종 후보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 자체, 그 자체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다. 돌고 돌아 한국인 감독, 넉 달이나 허비한 축구협회. 2차례 임시감독 체제에도 여전히 진전 없어 후보군 대래 늘어난 가운데 국내파 감독 무게, 박문성 위원 감독 자체가 스페어처럼 느껴져,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대한민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차기 사령탑 선임 작업이 소득 없이 넉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수많은 외국인 감독들이 후보군에 올려놓고 검토하는 대한민국 축구협회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다. 최근 다시 국내파 감독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등 스타들을 보유한 한국은 황금세대라는 평가가 무색하게 암흑기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위원장은 3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정식 감독 선임을 약속했지만 모두 물거품이 됐고, 황선홍 감독과 김도훈 감독에게 연속으로 임시지휘봉을 맡기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제시마 씨와 결렬됐고, 기네슈는 쳐다보지도 않았고, 카사스와도 접촉은 했었지만 실패를 했었고, 그 외에 다양한 국외 사령탑이 하마평에 올렸지만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몸값이다라고 하고요. 축구협회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연봉은 30억 원 가량으로 알려졌는데, 이 금액으로는 마음에 드는 외국인 감독을 데려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그동안 1순위에 거론되던 제시마 씨 감독이 영국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받은 연봉이 62억 원에 달한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언론 플레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그냥 언론 플레이일 뿐이고, 연봉 우리나라가 맞춰줄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습니다. 예산이 우리나라 은근히 축구협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봉 때문에 안 된다는 건 그냥 변명거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빠르고 용맹하게 주도하는 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국 축구만의 색깔을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놀드가 포함이 됐다라는 점. 전혀 이 축구와 어울리지 않는 축구로 하는 감독인데 아놀드가 여기 올라왔다라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여기 또 보면 여러분들 카사스 감독이 다시 포함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카사스가 포함이 됐는데 엊그저께인가 어젠가 나온 인터뷰에서는 카사스는 우리나라 축구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로 판정이 됐다라고 해요. 왜 그렇게 판정이 됐냐면 결과론적으로는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커리어가 너무 적다라고 합니다. 그럼 리스트에 왜 올려놓은 거야? 왜 다시 한번 또 올린 거야? 아니, 저는 진짜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카사스를 지난번에도 올렸었다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뺐는데, 이번에 또다시 포함이 됐는데 결국 포함이 됐지만 카사스는 경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표팀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외국인 감독들과의 접촉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고, 결국 우리나라는 국내파 감독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정말 아이러니하고, 이 리스트가 이유가 필요한가 이렇게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나왔던 기사 중 하나는 축구 지도자 협회의 답답함, 국내 지도자도 우수하다, 왜 감독 후보서 후순위인가 라는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한국축구지도협회 회장이 국내 지도자가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 뒷전인 상황을 안타까웠다라고 하고요. 축구 지도자들이 대한축구협회에 효과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선수 및 지도자들이 처우 개선 권리 보호를 앞장서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축구지도협회자는 창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다뤘던 적이 있죠. 그는 한국축구 발전, 선수와 지도자의 권익을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단체가 될 것이며, KFA의 임무는 세계적인 선수를 키워내는 것, 그리고 세계적인 감독을 육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실정은 어떠한가 라고 이야기를 했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 감독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우리나라 감독들이 왜 인정받지 못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신태용 감독님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김판공 감독님이 말레이시아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었던 것도 맞고, 박항서 감독님이 베트남에 가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게 맞아요. 근데 그 나라와 우리나라와 축구 애초에 갭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지 않았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임시감독을 2번이나 시켰습니다. 임시감독을 2번이나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감독들을 전혀 지지하지 않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 3위, 2019년 국제연맹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 등 성과는 한국 감독들이 능력이 우수하다는 증거라며 우리 지도자들은 왜 대표팀 가림 선임 과정에서 6번, 7번 순위에 있어야 하는 건지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언제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외국인 감독을 뽑을 건지 답답하다라고 덧붙였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올림픽 3일 하신 감독님은 현재 K리그에서 1위를 달리시면서 울산 HD와 너무나도 잘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20세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하신 분은 김천 상무와 함께 너무나도 K리그에서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표팀을 맡거나 연령별 대표팀을 맡으면서 좋은 성과를 내셨던 분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구단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왜 우리나라 감독들이 해외 감독들에 비해 후보군에 있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K리그에서나 이런 무대에서 성적을 못 냈던 감독들이 후보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뒷순위에 있는 거고, 국내 팬들 혹은 협회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못 받는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맞지 않나요? 이 전폭적인 지지를 김도훈 감독님이라든가 혹은 황선홍 감독님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분들이 감독으로서 이런 클럽 무대에서 좋은 전술을 보여주면서 혹은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한국 대표팀 감독이 선임 과정에서 뭔가 이 후순위에 있다라는 것 자체는 전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한테 아쉬운 거냐면 대한축구협회한테 너무 아쉬워요. 예를 들어 대한축구협회가 4개월째 감독 선임 작업에서 난항을 겪고 있고, 만약에 대한축구협회는 이번 감독으로 홍보 감독 혹은 김도훈 감독 혹은 황선홍 감독을 원래 시키려고 했었다고 뭐 이야기가 나온 적도 있었죠. 아니면은 뭐 이중호 감독을 뭐 시킨다 라는 이야기면 애초에 해외 리스트를 뽑아놓고 해외 감독을 쳐다본다라는 느낌보다는 축구협회가 정말 이 감독들을 데려와서 성적을 낼 자신이 있고 이 감독들과 함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이 대표팀을 잘 이끌 자신이 있으면 애초에 그냥 국내 감독으로 가는 행보를 보여주더라면 팬들도 이렇게까지 부정적인 상황은 전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축구협회는 우리는 외국인이 최선이다, 우리는 아모림을 올리겠다, 우리는 이런 감독을 하겠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일을 너무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변명거리를 만들고 그 변명거리를 늘어놓고 나서 국내 지도자를 바라보니까 팬들 입장에서도 이게 뭐야, 전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홍명보 감독님이냐 모라이스냐 하면 홍명보 감독님이에요. 홍명보 감독님이냐 신태용 감독님이냐 하면 홍명보 감독님이 맞아요. 근데 어프로치하는 방식이라든가 이 언론을 그 감독님을 조명을 어떻게 받게 할지 보여주는 이 선임 작업 과정 자체가 저는 너무나도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내 지도자로는 현재 홍명보 울산 HD 감독과 김도훈 전 대표팀 임시감독으로 전해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도훈 감독님이 임시감독을 2경기에서 경기를 이겼다라는 것만으로 어떠한 맥락 없이 대표팀 최종 후보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 자체, 그 자체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다. 김도훈 감독님을 그냥 욕하는 게 아니라 김도훈 감독님이 K리그에서 만약에 마지막에 호화롭게 K리그를 우승하면서 본인이 잠시 쉬고 있었던 거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감독들 중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홍 감독님께서 만약에 울산과 또 우승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홍명보 감독님께서 오케이 괜찮아 링링링링링 하면서 난 울산에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했고 울산에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라고 하시면서 만약에 그만두셔, 직접 클롭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그만두는 상황이 나오면 그때 당시에 홍명보 감독님이 쉬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대표 감독님의 자리에 언급이 된다면 누가 그거를 아쉬워하겠고 누가 그거를 비판하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국대 감독의 리스트 후보군에 오르는 감독님들이라든가 연령별 대표팀 감독으로 가시는 분들을 보면 K리그에서 어렵게 축구를 하다가 결국에는 경질 엔딩을 맞으신 분들이 대한민국 국대 감독 후보군에 항상 올라가니까 화가 많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축구협회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지금이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후보군을 찾을 줄 몰라요. 이 전력강화위원회는 제가 저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에게
어울리는 급이 어느 정도 급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님처럼 애초에 해외에서 더 이상 지도자 역할을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오기 좋은 나라, 혹은 감독을 하면서 실패를 겪고 더 이상 대한민국 대표팀이라는 밸류보다 더 높은 데를 가기가 어려운 감독, 그게 아니라면 정말 젊고 유망한데 유럽 5대 리그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변방리그 혹은 아시아 무대 아니면은 유럽 하브리그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어린 감독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나라 감독으로 그분들을 선임하는데 전혀 난항을 겪지 않을 겁니다. 허나 우리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고 축구도 잘했어야 되고 명성도 좋아야 되고 또 이런 걸 다 따지고 들고 뭐 경력부터 시작해가지고 7가지를 다 따지면서 감독을 찾으려고 하니까 외국인 지도자를 못 찾는 거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유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처럼 독일에 베이스 캠프가 차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오게 된다면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한 경기 뛰고 이란 가서 한 경기 뛰어야 되면 비행도 복잡하고 가족들도 떨어져 있고 이런 걸 다 따지면 연봉이 200억, 300억, 100억 이렇게 맞춰지지 않는 이상 오기 어려운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감독을 못 찾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슈틸리케 감독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왜 왔겠습니까? 여러분들 연세가 있으셨고요. 슈틸리케 감독님도 다른 데서 지도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왔었던 겁니다. 클린스만 감독님도 매한가지였고요. 벤투 감독님도 커리어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만큼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 없었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거고. 근데 이런 감독들은 쳐다도 안 보고 현역에서 코파 나가고 있고 유로 나가고 있고 월드컵 작년까지 나갔던 감독들만 쳐다보려고 하니까 외국인 감독을 선임을 못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선임하려고 했을 때는 유명세가 부족하다. 팬들의 비판이 너무 강하다. 이런 이유로 또 선임을 못하는 거고. 저는 한번 축구협회가 좀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줄 때도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팬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명성의 감독을 선임을 하게 되더라도 본인들이 말하는 빠르고 용맹하고 주도적인 축구를 할 수 있는 진짜 감독이라면 그 비판쯤은 받아들일 줄 알면서 감독을 선임할 줄 알아야죠. 그게 축구협회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김판곤 위원장님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벤투를 계약을 했었고 아시안컵에서 일찍 탈락을 했고 아시안컵에서 탈락을 하면서 비판을 엄청 받을 때 이 감독의 축구는 시간이 필요한 축구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PPT까지 해주면서 이 감독을 보호했고 그 보호하면서 결과론적으로 월드컵까지 나가게 됐고 월드컵 직전까지도 진짜 전 국민이 비판을 하는 거의 그 상황까지 가고 모든 매체가 비판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밀고 가게 되면서 월드컵에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좋은 성적을 냈던 것처럼 팬들의 비판도 무서워, 기준도 높아, 모두 높아 이러면서 국내 감독을 또 힘을 실으려고 해. 국내 감독을 힘을 실을 거면 애초에 외국인 리스트 이런 거를 내세우지 말고 홍보 감독이면 홍보 감독이다, 누구면 누구다 하고 그냥 주구장창 밀고 나갈 줄 아는 좀 가끔은 좀 그런 패기도 보여준다든가 저는 그런 게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흐지부지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우리는 무능력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단 지금 잠깐 비판을 받을 지언정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진짜 이 감독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감독이라고 확신이 되고 이 감독님에게 월드컵까지 지금 그래도 꽤나 긴 시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있다고 하면 그 기간을 주어줬을 때 16강 진출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좀 줏대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그게 협회이고 그게 리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실망적인 모습, 우유부단한 모습, 그냥 뭐하는 건가 하는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는 게 가장 큰 잘못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감독이 된다 저런 감독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매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사실상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은 국내파 감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Artlist.io